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우리 추석맞이 법 안전 유치원 평가 특강 총 10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인강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추석 연휴 때 또 이제 직강에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추석 연휴 활용하셔가지고 법 안전 유치원 평가 완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법 안전 이거 어떡하지 다 포기할까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하기에는 점수 분량이 좀 있잖아요. 그쵸? 법 안전, 뭐, 유치원 평가, 뭐, 이렇게 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점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되고, 요번 추석 연휴 때 완벽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미리 지금 이제 찍고 있고요. 이제 오픈은 28, 29, 30 이렇게 이제 오픈하고 물론 계속 오픈이 됩니다. 그렇지만 28, 29, 30일쯤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오픈은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 우선 저는 이제 수업 자료를 찍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총 1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학원 홈피나 이런 데 있습니다. 제 카페에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법 안전 유치원 평가 요거를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미리 정리하면은 다 이제 법도 중간에 막 바뀌고요. 다 외운 거 다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이중으로 고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 최적기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은 요 점수는 이제 따가시는 점수가 되는 거죠. 자, 매년 출제되고 있지만 다 공부할 수 없고 목에 가시처럼 불편했던 그런 영역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10강 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강별로 수강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40에서 50분으로 한 강이 저는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강 정도 좀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이제 매 시간마다 약간 시간의 가감이 있기 때문에 10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바돼도 한두 강 오바되지 않고 보통 이제 수강 시간 한 강당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략한 정리와 구조화를 통해서 한 5점 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법 안전 유치원 평가 정리 자료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선생님들하고 설명드리면서 딱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짧은 분량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한번 이제 한 회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설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출문제를 조금 확인을 할 거예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법은 조금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안전도 이제 필요한 문제들은 조금 기출 관련된 것들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자, 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영역, 개정 내용,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법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유치원 3법이라고 해서 작년 말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3법은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선생님들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유아교육법 개정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법 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유아교육법을 탁 개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니까 유아교육법을 중심으로 편성된 많은 법들은 전부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당연히 개정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유아교육법 분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유아교육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들도 다 봐야 되는 거죠.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일단 기출 중심으로 핵심 영역 중심으로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안전을 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평가에서도 건강안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안전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질병, 거리두기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이런 부분을 정말 좀 봐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어요. 방대한 영역, 외울 것들도 많고 안전에 관련된 교사 연수, 유아 연수, 몇 시간 법 따라 다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외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 영역, 7대 안전, 특별히 감염병, 코로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코로나는
유치원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그 가이드라인이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3차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전 정리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요거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평가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 시 다르고 친구네 시도 다르고 막 유치원별로도 다르고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정의해야 돼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도별로 다르고 뭐 유치원별로 다르니까 도대체 뭘 외워야 되나? 그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네. 그거는 이제 너무나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제 출제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치원 평가 막 중구난방, 그렇죠? 시도별로 다 다른 유치원 평가 요게 이제 왜 그런지 원리와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평가, 그 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역시도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런 기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2020년도엔 안 한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던데 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올해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원 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뭐를 더 추가를 했냐면은 생활기록부, 유치원 생활기록부 그 내용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도 이제 개편이 됐거든요. 보통 이제 개정이 되고 이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자, 뭐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쉽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형식, 서답형,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형식으로 간략하게 된 것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문제를 조금 문제 형식으로 조금 풀어보시면은 요 이제 어려운 법이나 건강 안전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총 10강인데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순서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총 4강이에요. 법이 총 4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법 관련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쭉 정리가 돼요. 유아교육법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많은 요 법들이 다 계속 출제됐던 거거든요. 자, 이런 법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부분들은 또 봐야 돼요. 우리가 개정된 법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신고 대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지금 내용은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실 것이고요. 자, 유아교육법 안에 이제 유치원 3법 안에 유아교육법이 들어가 있죠. 유치원 3법 요거 개정된 거 다 보겠습니다. 급식법,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 요거 다 해갖고 총 4강 요거 이제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은 총 3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3일이 아니고 3강입니다. 그쵸? 3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안전을 쭉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안전 같은 경우에도 학교안전 7대 표준안, 그 다음에 안전교육, 재난안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뭐 대기오염,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들, 최근에 개정된 것들 이런 거 위주로 3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원 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생활기록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강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총 2강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강이 될지 2강이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1강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들으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강의를 많이 늘리지 않겠습니다. 축약해서 시간도 없는데 언제 또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10강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0강을 목표로 하는데 약간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서답형, 서술형 문제, 교육과정 유형의 문제 요거 총 1강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 내용은 이제 교재는 따로 있지는 않고 제가 법 안전 유치원 평가 정리한 특스프린트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추석 연휴 때 우리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추석 연휴면 조금 쉴 수는 있겠지만 한나절 뭐 이 정도 길어야 하루, 더 쉬시면 안 돼요. 하루 더 길어요. 저녁 때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골든타임이에요. 추석 연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지성과 함께 5점 확보. 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우리 이제 법 안전 유치원 평가 이제 관련한 특강인데요. 자, 유치원 평가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추석 동안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법 안전 유치원 평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치원 평가예요. 그쵸? 유치원 평가 보시면은 유치원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요번에 굉장히 힘든 게 과거의 유치원 평가는 전국 공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공통의 지표를 가지다 보니까 혼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 평가가 시도별로 심지어는 유치원별로 이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가 맞는 건가 이렇게 약간 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유치원 평가를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유치원 평가는 현장 적합성, 자율적인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것이고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유치원 평가의 방향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지금 유치원 평가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5주기 평가죠. 그렇죠? 5주기 평가. 지금 이제 5주기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주기 평가라고 하면 2020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5주기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2019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방향입니다. 2019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이 잘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교육과정 요거에 포커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건강안전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놀이 중심에 대해서 유아들의 놀이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잘 실행하는 거. 이게 이제 책무성이라면은 책무성은 이제 그래서 2019 개정 교육과정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공공성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와 서면평가 이걸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주기 평가 때는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 항목도 다 정해져요. 전국 공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방문을 그때는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부담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의 과거의 평가는 과거의 평가와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현장 방문이 없다. 현장 방문 평가가 없다. 요게 이제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유치원이 문제가 있다. 평가를 가보니까 아니면 이제 평소에 또 이제 평가 주기가 아닌데도 평소에 막 실사 나가고 그러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유치원에 문제가 있을 때고 5주기 평가 안에서 정상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과거 4주기와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하면서 유치원의 자율권을 확대했어요. 과거에는 유치원의 그런 어떤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외부자들 중심의 평가였다면 이제는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로 변형되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유치원 평가 개요. 그쵸? 지금 이제 5주기 유치원 평가의 개요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가 절차의 간소화, 현장 평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자치 문화의 조성. 그래서 각 유치원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마다 평가 지표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도별로 평가 지표나 평가 기준들은 다릅니다. 다 다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별로 평가 지표가 또 달라요. 큰 틀만 정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치원 자치문화, 유치원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안전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건강 안전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를 컨설팅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다음 유치원 운영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초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체평가와 서면평가입니다. 주로 이제 서면평가는 건강 안전의 경우에는 대체로 서면평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인 평가도 저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외부인 평가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염두에 조금 이제 착각하실 만한 게 있는데, 이 외부인 평가가 사실은 없어요. 이번 5주기 평가에서는 외부인 평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그 이제 평가 기준 편람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외부인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외부인 평가는 뭐냐 하면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평가 방문단, 현장 실사단을 딱 마련해 갖고 가서 평가하고 오세요. 이런 외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산시 같은 데 있는 외부인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평가단을 위촉을 해요. 유치원에서 평가단을 위촉할 때 그 안에, 평가단 안에 이제 우리 유치원 구성원뿐 아니라 뭐 다른 분을 몇 분 이렇게 넣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외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단을 구성을 해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보고서 쓰고 이제 보고서 심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도 다 학부모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외부인도 한두 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외부인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 평가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원장님들,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자체 평가하고, 이 서면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은 또 이제 따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안전 이런 부분들은 서면 평가를 하는데, 이 서면 평가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 적합, 개선 필요, 요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정량평가예요. 서면평가는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 유치원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유치원의 상태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수, 적합, 개선,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정량평가예요. 정량평가. 그 다음에 자체평가도 뭐 5점 척도, 평정 척도입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평가도 사실은 정량평가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점 척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요게 이제 5점 척도잖아요. 우리 유치원은 뭐 선생님들이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교구가 충분한가, 뭐 매우 그렇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5점 척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 서면평가, 정량평가, 우수적합, 개선 필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유치원이 공기질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매번 그렇다, 아니면 가끔 그렇다, 전혀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딱딱 수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앞에 있는 자체 평가는 약간 주관적인 그런 체감 이런 게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 건강 안전에 관한 정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정보 시스템에 딱 들어있는 거,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면평가,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 안전은 이처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평가 결과를 꼭 공개하게끔 법 규정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법 고쳤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법 규정도 볼 거예요. 평가 관련 법 규정을 볼 건데, 보시면은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유치원 홈페이지하고 정보공시에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공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알림이. 그쵸? 유치원 정보공시 하는 곳은 사이트도 선생님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유치원 알림이. 유치원 알림이에다 정보공시를 평가 결과를 딱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요거 5주기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평가를 잘 해갖고 다음 유치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후속 컨설팅 이런 것들을 거의 전국에 있는 그런 시도교육청에서 요거 후속 컨설팅을 대체로 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가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개해요. 자, 그 다음에 평가 그냥 해서 여기는 1등 유치원, 여기는 꼴찌 유치원, 이거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치원은 요건 잘하니까 이걸 계속 잘하세요. 이건 못하니까 요건 좀 조금 우리가 세미나도 하게 해드리고 뭔가 연수도 해가지고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이제 후속 컨설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활용 후속 컨설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5주기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시도별로 유치원 평가를 추진하는 절차는 조금 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서울시 자료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먼저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쵸? 그래서 주로 이제 설문조사, 평가 결과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해요.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대체로 이런 이제 자체 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5점 척도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5점 척도만 해야 되고 기술은 전혀 하면 안 돼요. 막 이렇지는 않아요. 5점 척도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학부모님 의견도 써주세요. 이런 거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 위주예요. 정성 평가를 하지 않는 방향 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정성평가는 현장 실사단이 나가면 순전히 정성평가를 하거든요. 이 유치원은 보니까 선생님들의 복장이 굉장히 단정하고 친절했어요. 이 유치원은 청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보고서를 써요. 외부 실사단들이 와서 막 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정성평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량평가 위주로 자체평가도 대체로 이제 5점 척도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하지만 5점 척도 평가하면서 선생님들 우리 유치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이런 문제 몇 문제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 정성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정량평가 위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량평가. 지금의 평가는 정량평가 위주입니다. 정량평가, 그 다음에 자체평가 같은 경우에는 5점 척도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쵸? 그러나 과거에 현장 실사를 했던 것은 요거와는 다른 정성평가였던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자체평가를 할 때는 이 5점 척도에 의해서 부모님들 조사도 하고 선생님들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거기다가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이런 문항 정도는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5주기 평가는 정성평가 아니고 정량평가 위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치원 절체, 교육활동 평가, 설문조사 뭐 여러 가지 평가 결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유치원은 이래요. 너무 업무가 로드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단이 서면평가를 해줍니다. 요거는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산시는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부산시는 서면평가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정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안전은 전체 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량평가를 한다. 요거는 공통적입니다. 자, 그래서 서면평가, 건강안전은 굉장히 엄격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서면평가입니다. 건강안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서를 보내줘요. 유치원으로 보내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으로 선생님네 유치원은 A, 선생님네 유치원은 뭐 B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중간에 이의 제기 심의 검토 요 시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공시합니다. 어디다가 유치원 알림이에. 자, 우리 이제 공시 사이트,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 자체가 유치원 알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알림이에다가 정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유치원 평가 개요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4주기와 5주기. 지금 전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4주기와 5주기의 차이점, 요거 이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사주기에는 요랬었잖아요. 뭐가 꼭 들어가 있었어요? 현장평가가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주기에는. 자, 근데 오주기에는 그게 아니라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하면서 단계를 간소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기의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자 중심의 평가, 객관화 정형화된 형식의 그런 평가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획일화된 평가 지표, 평가 문항 이런 것들이 전국 공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5주기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주기 같은 경우에는 단위 유치원의 어떤 협력과 소통,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끼리 평가도 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평가 문항도 유치원마다 막 달라요. 우리 유치원은 이런 문항이 맞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정해주지만 문항 고르고 이런 것들은 유치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 문항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유치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라는 겁니다. 시도별로 또 다른 이유가 이런 자율성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사주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결과 환류는 피드백이란 뜻이에요. 그쵸? 피드백을 과거에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5주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속 컨설팅,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4주기와 5주기의 특징을 좀 명확하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법규정을 조금 보실게요. 법규정. 자, 우리가 지금 시도별로 평가 지표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아교육법하고 시행령에서 평가 절차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시도별로 지표는 다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평가 지표 항목과 평가 절차는 전국 공통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을 보시겠습니다. 평가를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은 시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유아교육법에 이제 일단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법규가 있거든요. 유아교육법이 있으면 요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할 때는 법규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는 법령, 그렇죠? 법령, 유아교육법 같은 이런 법령을 만들고 개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보다는 이제 국회의원이 조금 동의해도 돼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법령은 어떻게 써요? 개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직전에 유아교육법 엄청 개정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이제 큰 틀만 정해줘요. 예를 들면 요거는 유아교육법. 그렇죠? 유아교육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큰 틀만 정해주거든요. 이 큰 틀을 구체화시켜주는 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자, 이런 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령 뭐 이런 게 있어요. 장관이 만드는, 장관명의로 나오는 건데 우리 유아교육법은 다 대통령령이에요. 자, 그만큼 유아교육법은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령에서, 유아교육법에서 아까 유아교육법 제19조에서 유치원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세부 내용은 어디에서 정해줍니까? 그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지금 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법 공부하실 때 요 틀을 머리에 두시면 아, 이게 법령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이구나.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또 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표 1, 별표 2 이런 데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도 하죠. 자,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평가의 대상은 국공립 사립유치원 다 우리 공립유치원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립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국립 당연히 받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 사실은 요 제21조에 있는 평가의 기준, 요것이 변형이 돼서 평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변형돼서 나중에 평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그래서 전국 공통이에요.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를 하나로 합하고 용어를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요런 내용들은 평가를 다 해야 된다. 평가 기준을 정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치원 평가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2020년 2월 25일에 개정됐죠? 요번에 개정된 거예요. 왜 개정됐을까요? 개정 누리과정에 맞게 고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보겠다 뭐 이런 의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지원 요거 보는 거죠. 자, 요거 들어가 있고 방과 후 과정의 편성 운영까지 들어가 있는데 많은 시도들이 요걸 하나로 합쳐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원 평가를 따로 하지 않아요. 왜 따로 안 하냐 하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준하겠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결과를 그냥 여기다 넣고 평가에서 따로 또 하진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또 따로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교원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교원 평가의 결과,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교원 연수를 정하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건강 안전이 있었잖아요. 요거 들어가야 돼요. 요거 4개 꼭 들어가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뭐 2개, 3개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가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 내용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가 지표가 전국 다 달라요. 그쵸? 제가 선생님들께 지금 추가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부산시 개요 올려드릴 거예요. 부산시 개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기도 편람 개요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경기도 개요를 조금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거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서울시, 부산시 지표가 또 나와 있거든요. 엄청 다르다 이런 거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지만은 제가 이제 부산시도 원래 두꺼운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도 엄청 두꺼운 자료가 있는데 그거 줄여놓은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시도마다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큰 틀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적인 큰 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평가의 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치원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다음 평가 절차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육감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년도가 뭐죠? 학년도가 무슨 뜻입니까? 학년도. 우리 원래 1년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보통 사회예요. 이건 학년도가 아니에요. 그냥 연도예요. 그냥 연도 기준입니다. 학년도는 학교에만 적용되는 연도예요. 학년도는 유아교육법에 보면 3월 1일 날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유치원도 학교잖아요. 학교는 3월 1일 날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에 끝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월 말일까지 요 행복 유치원은 평가 대상입니다. 요거 통보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4월달 돼갖고 행복 유치원 올해 평가받으세요? 이렇게 못해요. 아시겠죠? 그 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중심으로 해서 요게 20년 2월 25일에 개정된 거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공시정보를 활용해서 정량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량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정량평가로 뭔가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정성평가 막 사람 파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발견되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유치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량평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치원은 정성평가 해야겠어요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대체로 정량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2월 25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 아까 건강, 안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이름 뭡니까? 유치원 알림이, 그쵸? 유치원 알림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량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성평가, 즉 현장 방문평가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하나 대체로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교육부 장관 뭐 여기 나중에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평가위원회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죠?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관련 사항들은 정보를 이렇게 알림이 이런 데다 또 공시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법 내용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고 요거는 지금 유치원 정보 공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선생님들 보시라고 참고사항으로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유치원 정보 공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치원은 유치원 알림이, 이름이 유치원 알림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공시 대상은 전체 유치원이에요. 공사리 유치원 다 여기다 해야 돼요. 정보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시는 보통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하고 10월입니다. 요때 조사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 요때 이제 유치원 평가 결과 이런 것들도 공시하는 거죠. 자, 유치원 공시 정보는 7항목 21범위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한번 좀 보시라고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유치원 규칙이나 시설, 기본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원에 대한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거, 예결산, 뭐 급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위반, 뭐 우리 유치원이 뭘 위반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 상태에 관한 거, 여기 보시면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연 1회 공지하고 4월 달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참고로 부산시 교육청 자료 요거를 조금 요약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틀은 유아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건 전국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시, 서울시 요 정도 지금 여기다 좀 표로 실어놨고, 참고 자료로 드리는 건 부산시, 경기도 이렇게 드리도록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부산시하고 경기도를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은 뭐 제가 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갖고 있지만 두꺼운 책 드리면 안 보시니까 얇은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쭉 넘겨보시면 아, 평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부산시 자료에서 본 거예요. 자, 평가 방법, 자체평가, 정령평가 플러스 정성평가. 이상하다. 정성평가 오래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 유치원은 어떠세요? 뭐 요 정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현장 방문은 안 합니다. 현장 방문에 정성평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요런 이제 정량평가를 충족, 미충족 이런 식으로, 그죠?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 운영에 대한 좀 정성평가, 의견 서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외부인이 와서 막 방문평가하고 이런 정성평가는 아니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평가자는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치원 전체 교원이 다 들어가요. 과거에는,
본인 유치원은 본인 완전 제외된 상태에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막 좀 이렇게 무슨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수사받는 것도 아닌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막 평가하고 갔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유치원 원장님, 원감 선생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평가해요. 유치원 교원,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다니니까 잘 알잖아요, 그쵸? 이런 거 시정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막 여기다 쓰고요. 의견 서술하고. 자,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있어요. 외부위원인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위원은 나라에서 막 정해줘가지고 우리 유치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실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외부위원은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 자체평가위원을 구성해요. 그죠? 우리 유치원을 자체평가할 때 우리 유치원을 제일 잘하는 옆 동네 유치원 원장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뭐 시의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외부위원으로 초빙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현장 방문단이 딱 와서 막 평가하는 거하고 실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쵸? 자, 이렇게 외부위원을 구성합니다. 평가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요건 시도별로 다릅니다. 부산시의 특징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 영역이나 지표 숫자도 다 달라요. 아까 제가 평가 영역, 여기 4개 평가 영역에 17개 지표에 47개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부산시만 이래요. 서울은 또 다르고 경기도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은 똑같아요. 큰 틀은 어떻게? 아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큰 틀, 그거는 용어 같은 건 조금 달라도 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큰 틀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전국 공통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교원은 4개 평가 영역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랑 아까 자체평가위원으로 초빙한 외부위원이랑 이런 사람들은 건강안전 영역을 요 사람들이 평가해요. 건강안전 영역은 학부모나 아까 그 자체평가 외부위원이 좀 엄격하게 정량평가합니다. 서울하고 조금 다르죠. 정량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평가위원을 위촉을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서울하고 부산은 지금 다르게 운영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서울 기준, 그거 보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부산시하고 서울시 평가 지표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교육과정, 교육환경, 운영관리, 여기 이제 방과후가 여기 녹아 있죠. 아까 우리 그 유아교육법 그 시행령에 보시면 방과후하고 일반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서 2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요거 지금 하나로 합쳐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운영관리, 교수학습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건강안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직원의 연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교직원 평가가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산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들이 결국은 아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구체화한 겁니다. 시도별로 조금 다르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서울 보시겠습니다. 서울은 보시면 여기 교원 평가 빠져 있어요. 교직원 연수에 가는 거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에 넣습니다. 이렇게 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평가는 해요, 결국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여기다 넣어서 이중으로 뭐 중복해서 뭐 교원을 또 평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자, 그래서 서울시 보시면 유아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아까 우리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과정하고 방과후 과정 2개를 보겠다, 이런 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항목 2개로 나눠 놨었잖아요. 근데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 운영. 근데 여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민주적 유치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항목은 경기도도 저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여기 건강안전 들어 있어요. 플러스 여기 이제 교직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를 여기에 넣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연수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유치원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평가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하시고요. 유치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조금 보실게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평가 대상이 공립사립 유치원에 2개월 이상 재직한 교원이에요. 그래서 계약제 교원을 포함합니다.
계약제 교원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무 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약제 교원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계약제 교원도 포함이 되지만은 계약제 교원까지 평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는 원장님이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유치원 자율에 맡기는 것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는 좀 유치원에서 이제 알아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도 조금 봐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교원 능력 개발 평가랑 지금 뭘 보실 거냐 하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도 이제 법령을 다 볼 거예요. 법령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활용, 뭐 연수에 관한 규정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생활 기록부까지 이제 오늘 좀 보실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